저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헤딩은 위험할 수 있죠. 눈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아도 눈 안이 약하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권투 선수는 굉장히 위험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눈의안과병원 망막센터 최순일 원장입니다. 망막박리를 어떤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망막박리 위험인자 중에 특히 근시가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인 경우에 이제 고도근시라고 하는데, 고도근시이신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망막박리가 발생할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기계적 자극과 염증 반응에 의해서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높아지게 되고, 또 양쪽 눈에 잘 생긴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 같은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눈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아도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이를테면 축구선수분들께서 헤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권투 경기에서 얼굴에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할 때 그런 충격 파장이 안구에 물리적인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눈 안에 약한 병변이 있으시다면 망막박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부모님이 망막박리가 있으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망막박리가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생길 확률이 더 높다. 그걸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망막박리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아쉽지만 망막박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망막박리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기 검진이 되겠고, 본인이 어떤 위험인자를 갖고 있거나 망막박리가 생길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은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망막박리가 생길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망막박리가 발생하면 일단 망막이 떨어진 부분은 시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검게 보이게 되는데, 주로 망막박리가 생기면 중심보다는 주변에서 시작을 해서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이제 커튼처럼 가려진다. 주변에서 이렇게 커튼 친 것처럼 이렇게 가려진 것이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시고, 망막박리가 이제 중심부에 들어오면 시력 저하가 심해지면서 잘 안 보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망막박리가 진행하기 전에 이제 전조 증상으로 뭐 비문증, 광시증 같은 것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 비문증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떠다니는 날파리 같은 것이 시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을 말하고, 광시증은 섬광이, 플래시가 터지는 것이 이렇게 주변에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증상을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제 비문증이나 광시증은 그냥 정상 노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비문증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망막박리로 직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을 때 후유리체 박리라는 정상 노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비문증을 호소하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든지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는 노화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일어날 때 이제 비문증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비문증은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분들, 비문증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망막박리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문증이 생기신다면 먼저 안과에서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하시고 망막박리 위험성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막박리의 수술 방법에는 크게 이제 눈 밖에서 스폰지를 대서 눌러서 붙여주는 공막 돌륭술, 그리고 눈 안에서 가스 충전물 혹은 실리콘 충전물을 이용해서 붙여주는 유리체 절제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막돌륭술은 이제 대개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고, 유리체 절제술에서는 이제 크게 가스를 넣거나 실리콘을 넣거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를 넣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한 2달 정도 못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고, 실리콘 기름을 넣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빼는 수술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고려점이 있습니다. 가스나 실리콘, 혹은 공막돌륭술,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거는 대개 이제 환자분이 눈 상태에 따라서 눈 상태를 가장 잘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유리체 절제술을 하시고 가스를 눈 안에 주입해 놓았는데 비행기를 타시게 되면, 이제 가스는 기체이다 보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팽창해서 자칫 잘못하면 실명까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를 주입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비행기를 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망막박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조기 검진을 통해서 신경을 쓰면서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특히 망막박리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는 40, 50대 정도에서 이제 후유리체 박리라는 정상 노화 과정이 일어날 때 특히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0, 50대 정도가 되시면 특별히 눈에 불편한 일이 없으시더라도 특히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서는 눈의 중심부만 촬영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눈의 주변부까지 확인을 하셔야 눈 안의 망막박리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부 검사는 이제 검진을 통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안과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